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불길한 신호. 박정희 대통령은 삽교천 방조제 담수비 제막을 마친 뒤 주위의 평야에 야적된 볕단을 바라보더니 수행한 관계자들과 출입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물이 괜 노는 십자형으로 나무를 세우고 벼를 다발로 묶어 그 위에 걸쳐 말리면 습기가 완전히 제거돼서 벼 이삭도 잘 건조됩니다. 시동을 건 채 대기하고 있던 공군 1호기에 오른 대통령은 헬기가 이륙 준비를 하는 동안 먼 들판을 응시했다. 기체가 떠오르기 직전에 그는 좀 떨어진 곳에 모여있던 출입기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비공식 행사가 기다리고 있는 당진을 향해 출발한 시각은 11시 40분경. 박 대통령이 삽교천 행사장을 둘러보던 그 시각, 김성진 문공부 장관은 2시간째 꼬불거리는 시골길을 달려서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다. 김 장관은 하루 전날 도고 호텔에 내려와 있었다. 10월 26일 오전에 김 장관은 삽교천 행사장을 들르지 않은 채 느지막이 승용차 편으로 새로 건립된 KBS 대북방송 중계소로 향했다. 예전 같으면 먼저 열리는 행사장에 장관이 참석했다가 대통령을 모시고 자신의 소관 행사장으로 와야 했다. 차지철의 경호실은 대통령과의 과잉 접촉을 근절한다는 이유로 이 관례를 바꾸어 주무장관은 자신의 행사장에서 대통령을 기다려야 했다. 건평 500평 남짓한 2층 건물에 안테나 2개가 솟아오른 자그마한 중계소는 아주 후미진 곳에 세워져 있었다. 이곳은 중앙정보부가 관할하고 있었으므로 아침에 김재규가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할 뜻을 비쳤던 것이다. 김 장관이 중계소에 상주할 직원들과 함께 건물을 먼저 둘러보는 동안 맑은 가을 하늘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왕몰에 섞인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공군 1호기와 2호기가 중계소 앞뜰에 착륙했다. 2호기에서 내린 경호원들이 경호 배치를 한 후 1호기에서 박 대통령이 내려오고 차지철이 그 뒤를 따라 내려왔다. 대통령을 모시고 행사장으로 간 김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중계소 현관 앞에서 준공과 개관을 축하하는 테이프를 잘랐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몇 가지 시설들을 설명한 뒤 미리 준비해둔 방으로 안내했다. 시멘트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방에 들어선 박 대통령은 의자에 털썩 앉았다. 그 순간 김 장관은 흠칫 놀랐다. 그토록 또렷하던 대통령의 날카로운 눈빛이 간데 없었어요. 나를 바라보던 눈빛은 쾌행하니 안광이 비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얼굴에는 윤기도 없고 대통령 특유의 긴장감도 없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 장관, 나 물 한 잔 줘. 대통령의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다.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은 작은 행사를 마치고 대통령이 이렇게 기진맥진한 채 물을 청하는 모습에 김성진 장관은 목이 맸다. 냉수를 받아든 대통령은 단숨에 꿀꺽꿀꺽 다 들이켰다. 그러고는 어깨에 힘을 쭉 빼더니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며 묵묵히 무엇인가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그때까지 박 대통령을 만 9년 동안 모셔왔던 김성진으로서는 처음 보는 광경에 애가 탔다. 김 장관은 불안해졌다. 어디가 편찮으신가? 아니면 삽교천 행사 때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은 언짢은 일이 있었나? 그렇다고 대통령에게 함부로 물어볼 수도 없었다. 잠시 후 대통령은 밖으로 나가 예정된 기념식수를 한 뒤 헬리콥터로 향했다. 헬기 동승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김 장관은 대통령의 뒤를 따라가다가 헬기 문 밖에까지 전송하게 됐다. 헬기에 올라탄 박 대통령은 김 장관을 보더니 왜 안 타나? 라고 했다. 행사 후 KBS 직원들과 동네 유지들을 모시고 점심을 같이 하기로 되어 있었던 김 장관은 대통령의 최근에 헬기로 뛰어 올랐다. 먼지를 일으키며 1호기가 이륙했다. 뒤따라 이륙을 시도하던 2호기는 엔진 고장을 일으켜 주저앉고 말았다. 약 30분 동안 2호기는 KBS 중계소 앞뜰에서 긴급 수리를 해야 했다. 먼저 이륙한 1호기는 1시간 전에 행사를 치렀던 삽교천 방조제 부근 상공으로 비행했다. 그동안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무슨 생각에 골몰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아래를 내려다보며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옆에 앉은 김 장관이 귀를 기울여도 무슨 말인지 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혼자서 계속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김 장관에게 얼굴을 돌리고는 이렇게 물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말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김 장관이 머뭇거리자 박 대통령은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 또다시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다. 도고 호텔 앞마당에 공군 1호기가 착륙한 것은 12시 40분이었다. 소음으로 가득 찬 좁은 공간에서 바람과 먼지가 휘말려 올랐다.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사슴 사육장에서는 헬기 소리에 놀란 새끼 밴 사슴 한 마리가 머리를 벽에 들이받고 죽었다. 이딴 사고들은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도고 호텔 2층 회의실에서는 오찬이 있었다. 대통령의 좌석은 맨 끝에 독상 차림으로 마련돼 외딴 섬처럼 느끼게 되어 있었다. 그 좌우로 길다란 탁자가 배치되어 있었고 손수익 충남지사 등 17명이 앉았다. 예전에는 대통령과의 오찬 석상에서 비서관들은 예의를 깍듯하게 차리면서도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혜를 모으곤 했다. 웃음도 있었고 농담과 재담이 넘치곤 했다. 그날 김성진 장관은 딱딱하게 말라버린 가랑잎 같은 존재들만이 대통령을 저 멀리 쳐다보면서 밥술만 뜨는 참으로 한심하고 송구스러운 점심으로 기억했다. 농담은 대통령이 주로 했다. 대통령은 김원기 장관이 뜻밖의 중공식장에 나타나 이상하게 생각했어 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당진이 제 고향입니다 라고 말하자 대통령은 그렇군 이라고 가볍게 받으면서 농담조로 이런 말도 했다. 이일 장관이 청와대에 있을 때는 쌀값을 높게 책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더니 농수산부 장관이 되자 추곡 수매가를 올리자고 하는데 입장이 바뀌면 모두 그렇게 되는 건가? 박 대통령은 또 7일 전에 있었던 싱가포르 리카뉴 수상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이 수상이 그러는데 공산당과의 싸움에서는 내가 죽든지 적을 죽이든지 하는 두 길밖에 없다는 거야. 어중간한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오찬을 마친 대통령을 태운 공군 1호기가 도고 호텔을 이륙한 것은 오후 1시 50분쯤이었다. 박정희는 기장에게 아산만 쪽으로 가 현충사 상공을 한번 돌게 했다. 그는 고민이 있으면 이곳에 들러 충무공 이순신과 무언의 대화를 나누곤 했다. 박정희가 이순신에 대하여 동병상련을 느꼈던 부분은 당대의 평가를 기대하지 않고 역사의 짐을 고독하게 지고 가야 했던 사람으로서의 공감이었을 것이다. 대통령은 서울 상공에 와서도 한 바퀴를 돌도록 했다. 박정희는 가끔 국토개발 현장을 시찰하면 꼭 내가 그린 그림을 보는 것 같아 라고 말하기도 했었다. 한반도란 화폭에다가 가장 큰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기록될 박정희는 6.25 동란의 폐허 위에서 불사조처럼 솟아나 그의 시대의 세계적 대도시가 된 콘크리트 정글을 대견스럽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강남과 강북을 잇는 다리들을 가리키면서 다리가 참 많군 하며 새삼 감탄하기도 했다. 1979년 10월 26일 오후 2시 30분쯤 대통령이 탄 헬기는 청와대에 착륙했다. 수석 비서관들을 태운 2호기가 먼저 도착하여 착륙장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통령은 이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내렸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본관 1층 대통령 집무실까지 수행한 김계원 비서실장, 차지철 경호실장, 천병득 수행과장에게 대통령은 수고했으니 쉬어 라고 했다. 화창한 가을날에 농촌지역을 한 바퀴 돌고 와서 그는 기분전환이 된 것 같았다. 열흘 전에 터졌던 부마 사태와 아직도 골치를 썩이고 있는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 제명 뒤의 신민당 사태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도시에서 짜증난 것을 농촌에서 상당히 푼 셈이었다. 오전에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가 돌아온 날의 오후에는 청와대에 머무는 것이 대통령의 습관이었다. 차지철 실장도 대통령의 이런 습관을 익히 알고 있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부하들에게 수고했어, 쉬어라고 했다. 오후 4시쯤 이재전 경호실 차장은 실장실에서 차지철과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때 인터폰이 울렸다. 짧은 대화 끝에 전화기를 놓은 차 실장은 부관에게 정보부장을 대라고 했다. 김재규 부장에게 짤막한 통보를 한 뒤에 그는 천병득 과장과 경호원들을 불러 경호 준비를 시켰다. 차 실장은 오늘은 좀 쉬시지 라고 중얼거리면서 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만 62세의 건강한 호라비 박정희는
이날의 농촌 나들이로 고향된 기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청와대 안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오후 6시에 그가 2층 내실로 물러나면 거기에는 너무 넓은 침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곁을 떠나지 않은 것은 방울이란 이름을 가진 스피츠 한 마리와 가려움을 긁어줄 효자손뿐이었으니. 오후 3시를 조금 지나서 박정희는 집무실 문을 열고 나왔다. 이광영 부관이 보니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어깨춤을 추듯 몸을 흔들흔들했다. 벌떡 일어선 이광영, 이해란 두 사람과 눈이 마주치자 눈웃음을 지으면서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계속해 라는 신용을 했다. 이발기구와 의자가 설치된 화장실로 들어간 박정희는 잠시 후 다시 나와 집무실로 들어갔다. 그때까지 콧노래는 끊이지 않았다. 오후 5시를 조금 넘어 대통령은 임방현 대변인에게 인터폰을 걸었다. 연두 기자회견은 어떻게 되어가나? 이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참 잘했어. 아주 잘했어. 대통령은 계속 기분이 좋아 있었다. 10월 26일 오후 4시 10분쯤 남산 정보부장실에 있던 김재규는 차지철의 전화를 받았다. 오늘 저녁 6시에 각하를 모시고 대행사가 있습니다. 대행사라 하면 대통령 이외의 정보부장,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까지 포함되는 만찬이다. 4시 10분경 궁정동 정보부 시설의 본관에 있는 부장의전비서 윤병서 사무실에 정보부 의전과장 박선호가 와 있었다. 이리로 청와대 경호실 경호처장 정인영이 전화를 걸어왔다. 박선호가 받으니 정인영은 대행사가 있다고 했다. 심부름을 할 여자 2명을 준비해달라는 당부도 함께했다. 정 처장은 박선호와는 해병대 제16기 간부 후보생 동기였다. 둘은 형제처럼 친했다. 박 과장이 이날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이 만찬에 시중을 들 두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었다. 그는 가수 심수봉과 하루 전에 만나서 보아둔 영화배우 지망생 신재순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 신양은 오후 5시 20분까지 플라자 호텔 커피숍에서, 심수봉 양은 오후 5시 30분에 뉴 내자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박선호로부터 행사 준비 지시를 받은 식당 책임자 남효주 사무관은 식당 전용차 코티나 운전사 김용남에게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원당읍에 있는 원당 양조장으로 가서 막걸리 석 대를 사오라고 시켰다. 최근 들어 대통령은 양주를 많이 마셨지만 언제 막걸리를 시킬지 몰라 준비를 시킨 것이었다. 김재규는 남산의 부장실을 출발하여 오후 4시 20분쯤에 궁정동에 도착했다. 정보부장 수행비서관인 육사 18기 출신의 현역대령 박흥주가 부장 승용차의 앞자리에 타고서 수행했다. 부장차가 궁정동 본관에 당도하니 박선호가 기다리고 있다가 차에서 내리는 부장에게 귓속말로 무엇라고 보고를 했다. 박 대령은 오늘 행사가 있구나 하고 직감했다. 박 대령은 부장의 서류 가방을 들고 윤병서 비서와 함께 2층 부장 집무실로 따라 올라갔다. 박흥주 대령은 오후 3시경에 부장이 이발을 할 수 있도록 이발사를 불러두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김재규는 오늘 각하께서 일찍 오시면 곤란하니 내일 이발을 하도록 하지 라고 했다. 오후 4시 40분경 김재규는 1층 윤병서 의전비서의 방에 있던 박흥주 대령을 인터폰으로 찾았다. 김 부장이 박 대령에게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에게 전화대라고 지시하는 말을 곁에서 들은 윤 비서가 재빨리 일반 전화로 정승화 총장실에 전화를 걸었다. 윤 비서는 다시 인터폰으로 부장에게 육군 총장님 전화 나왔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이날 정 총장은 육군본부 집무실에 있었다. 오전에 라디오를 통해서 삽교천 방조제 중공식 실황 중계를 듣고 나서 전역으로 잡혀 있었던 전 2군 사령관 김종수 중장 송별원을 취소한 뒤에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 중장은 2군 사령관 자리에서 물러나 수산청장으로 간 지 며칠 되지 않았었다. 정 총장은 삽교천 중공식 중계를 듣고 비로소 대통령이 지방에 내려갔음을 알았다. 대통령의 일정을 알려주지 않은 경호실장이 마뜩찮게 생각됐다. 정 총장은 대통령도 안 계신데 송별 파티를 열기도 못하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연기시킨 것이다. 이때 수석부관 황원탁 대령이 방으로 들어왔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총장은 수화기를 들었다.